예, 안녕하세요. 테마 54입니다. 저번에 봤던 게 이제 관방학이었잖아요. 요 위에 게 관방학인데 이건 독일 거고요. 요게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에 들어오죠. 그치? 이게 전개 과정으로 들어올 건데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는 독립전쟁이 1776년인가요? 그리고 그 독립전쟁은 사실 독립을 하겠다기보다는 조세저항 운동이었어요. 그치? 왜? 왜 조세저항 안 되려고 그러냐? 많이 받지도 않았어. 여태까지는 세금을 안 걷다가 갑자기 영국이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데 영국 국민들의 5분의 1을 걷어요. 얼마 안 걷었죠. 근데 반발하는 겁니다. 왜 반발했을까? 물어보니까 우리한테는 대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대표 없으니까 과세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의 시작이었고 사실 독립전쟁 할 이유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국이 인도를 먹어버려요. 인도를 먹으니까 인도에 더 싼 면화가 이제 영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남부 사람들은 주로 목화나 면화를 가지고 영국에 수출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들어오니까 남부조차도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북부는 처음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 했어요. 왜?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실패한 다음에 영국을 떠나서 유럽에 머물다가 나중에 미국이 발견되니까 거꾸로 들어온 애들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북부의 대표가 누가 된다? 해밀턴이고요. 제퍼슨은 남부의 대표예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인데 갈등이 많았겠죠. 이 해밀턴은 처음부터 국가 만들었을 때 강력한 중앙국가 이걸 통해서 유럽의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무역 그래야지 미국의 산업이 발달할 거니까. 연방주의는 중앙 집권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엘리트 중심의 관료들 이런 큰 국가를 강조하고 나중에 뉴딜 정치 큰 영향을 줘요. 해밀턴주의. 그래서 누가 해밀턴 히읗이니까 행정국가니까 큰 국가다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반면에 남쪽을 대표하는 제퍼슨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국가가 만들어졌지만 느슨한 자유주의예요. 오히려 연방보다는 주를 강조하는 분권주의였고 시민 참여 강조하는 민주성을 강조해요. 이러다 보니까 뭘 강조? 민중주의라든지 직접 민주주의 같은 것들 19세기 말에 그다음에 시민 참여 강조했던 실행정학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실행정학도 큰 국가인데 큰 국가는 해밀턴주의 아닙니까? 물어보잖아요. 그건 맞는데 여기는 정말 엘리트가 국가를 끌고 가는 거고요. 여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실행정학은 제퍼슨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갈등이 심하니까 나라가 안 만들어졌죠. 독립전쟁은 1776년에서 4년 정도 할 텐데 헌법이 만들어진 거는 1800년, 1891년인가요? 상당히 기간차가 존재하잖아.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13개 주가 나라를 못 만들었던 거예요. 이걸 조종한 사람이 메디슨이에요. 원래 메디슨은 제퍼슨의 부가 아니야. 남부 사람이겠지. 기본적으로 분권주의야. 근데 제퍼슨의 편지를 들고 해밀턴과 왔다 갔다 하면서 조화를 시켰겠죠. 또 전쟁 중에는 유럽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때요? 자기의 지지 세력을 막 모읍니다. 그럼 보는 게 뭘까?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단 말이야. 다원주의예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뭐가 해야 돼? 이런 다원주의가 유지되고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힘이 한 곳에 쏠리면 안 돼요. 힘을 분화시켜 놔야 되는 거야. 그래, 미국의 모든 틀은 메디슨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연방과 주를 두고 연방보단 주에다 더 힘을 줬고요. 그렇지. 또 대통령과 의회로 갈랐죠. 왕은 영국의 왕이고 의회도 있잖아. 이게 가른 다음에 왕의 권한과 의회 권한을 다 갈랐던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막 갈랐던 겁니다. 대통령은 인구수로 뽑고, 그 다음에, 하원은요. 하원은 인구수로 뽑는 거. 왜? 인구가 많은 주가, 똑같은 주 의원을 만들자고 하니까 반발하잖아. 그래서 하원은 인구수대로 하고, 반면 작은 주는 똑같으면 좋잖아요. 상원은, 다 동수예요. 그래서 상원은 어느 주나 50개 주 다 2명이지만, 하원은, 뉴욕주는 뭐 300명인데, 어디더라? 저기 뭐, 알래스카 주는 1명이래요. 오히려 상원보다 하원이 더 작죠, 걔네들은. 수가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권력을 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왔을 때는 자본주의다, 삼권 분립이다, 견제와 균형이다. 그치? 미국의 점중주의의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퍼슨은 지읒이니까 지방 분권이고 지읒으로 들어왔잖아, 지금. 해밀턴은 히읗이니까 중앙 집권이고요. 그분이 그러시는데 메디슨은 뭐 약이래요. 그래서 뭐 견제와 균형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뭐 애우기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짬짬이 나옵니다. 해밀턴주의와
제퍼슨주의, 메디슨주의. 자, 이건 행정학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미국 국부들의 논의였고요. 드디어 행정학이 탄생을 하죠. 19세기 말 역관주의 폐해를 계기로 실적주의에 도입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정치행정이원론, 고전행정학이죠. 그리고 대공황을 계기로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할 겁니다. 이건 이미 봤던 것들이다.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경영이다. 이원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능률성이다. 특히 고전이론은 구조를 강조하는 기계 능률성이다. 우리는 목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법률과 절차를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 인사 재무라는 자원을 관리하는 내부 관리 기술이다. 우리는 경영학이니까 과학관리법이란 경영학이 들어왔고요. 그 당시 산업화되니까 미국도 경영학이 발달해요. 됐지? 그 다음에 독일에서 관료제를 도입했죠. 비록 비민주적이지만 정치가 행정과 분리되고 정치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 속에서 독일의 사회학에 관료제론이 들어와요. 됐지? 경제학 인간이다 보니까 합리 경제인간, 온리 모든 걸 다 미리 정해놓는 공식 요인들. 됐지? 아직 환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이먼이 뭐라 그래? 이런 과학적 관리법들이 내세웠던 분업의 원리, 통솔 범위 원리, 이런 원리들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지 검증되지 않았겠죠. 형식과학성이라고 그래요. 이러니까 나중에 이런 걸 검증한 이론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왔겠죠. 그게 행태주의야.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 다음에 검증 가능한 사실만 연구한 이론 들어왔고 또 60년대 가면은 조직학에서도 상황론이 등장해요. 유일 최선의 법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구조가 달라져야 된다는 상황론이 등장할 겁니다. 이게 이제 고전 행정학이고 또 대공황 계기로 실질적으로 정책을 누가 만들어? 관료가 만들어요. 단순하게 내부적으로 조직 인사 물자가 아니라 대공황이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야. 정치행정이론론, 기능행정학이라고 그래요. 또 30년대는 구조가 아니라 인간 요소가 들어와요. 분명히 너는 200을 할 수 있는데 비합리적 인간이야. 200 할 수 있는데 200을 안 해요. 왜? 우리 동료들이 200을 못 해요. 내가 200을 해버리면 우리 동료 일부가 잘린단 말이야. 이러니까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 개념이고 합리적 경제인이 아니라 사회인관이야. 오히려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생산성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도 하고 인간 가치도 고려해야 되겠지. 그래서 디목이라는 학자가 기계 능률성이 아니라 사회 능률성, 그지? 어떤 목적도 고려하고 얘가 구조와 수단이라면은 목적과 인간 가치까지 고려하는 사회 능률성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폐쇄 체제지만 40년대부터 생태론이 등장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들어왔는데 안타깝게 이거 미국의 환경의 격동기가 아니라 주로 어디예요? 후진국이잖아. 그래서 이 당시엔 미국이 거의 뭐 전 세계 독점했기 때문에 물건을 빨리 만드는 게 목적인지 다만 인간을 고려하면서 빨리 만들었던 거지 이걸 만들었을 때 팔릴까 안 팔릴까 이런 건 고려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60년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독일도 뜨고 일본도 뜨고 하면서 이제 격동기 시대로 바뀝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개방 취재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생태론 때 설명드렸어요. 환경이 45년도부터 들어왔지만 막상 그거는 주로 미국 환경보다는 후진국 환경에 대한 연구였고 미국의 환경에 의해서 미국 구조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건 대개 60년대 이후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행태주의가 발달하다 보니 45년도에 행태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경험적 과학주의라고 그래. 얘는 검증하지 않았지만 얘는 검증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전개 과정이고 50년대 이후부터 이제 현대행정학이 등장할 겁니다. 왈도의 분류예요. 왈도가. 왈도는 50년대 이후가 현대지만 지금은 좀 그렇죠. 무려 몇 년이 지났냐? 지금 70년, 80년 지났기 때문에 제발 현대란 단어는 사용하지 말고 주로 시험은 고전과 신고전 비교, 이게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론의 비교 또는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의 비교, 과학관리법, 인간관계론의 비교, 기계능률성, 사회능률성의 비교 서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행정학의 기초하고 전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 이제 이 다음에는 행태주의 나오잖아. 그럼 행태주의 이미 봤지. 생태론도 봤죠. 체제론도 봤어. 그럼 이런 생태론과 체제론이 합쳐진 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비교 행정론이라고 그랬고요. 이 비교 행정론에 대한 반발로 행정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발전 행정론이 발달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관방학은 잘 안 나오지만 고전과 신고전 행정은 잘 나옵니다. 고전과 신고전으로 물어볼지, 공식과 비공식으로 물어볼지, 합리적 정제인과 사회인으로 물어볼지,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지만 답은 똑같아요. 답은 고전과 신고전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